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세대와 고려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영상의 주제는요,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목차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째로 연세대와 고려대의 편입의 어떤 기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조가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지금 끝나서 그런 데이터 분석의 요소들을 좀 자세하고 면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TO에 따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달라야 되거든요. TO가 두 학교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O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TO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연세대와 고려대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연세대와 고려대의 어떤 편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조입니다. N수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 1차는 고려대나 연세대 둘 다 이제 논술을 보잖아요. 그 논술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N수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합격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분석을 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익숙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상대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학생들의 논술 평균 성적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글을 첨삭을 해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N수생들이 글을 쓰는 익숙도와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진 형태를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계속 느껴왔어요. 그래서 편입 N수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어떤 기간 자체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빠르게 준비하라는 게 그냥 당장 지금 사교육에 도움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독학을 하시더라도 논술 그 자체로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편입 논술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상당히 학술적인 텍스트, 즉 논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저서들 중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어떤 글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글들에 대한 익숙도를 높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전공의 저서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실 때 챗GPT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글을 그냥 쓰기보다는 무조건 그 저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독을 하셔라. 정독을 하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좀 글을 더 읽을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있다면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저서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어떤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저서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저서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논문에 보면은 가장 앞부분에 머릿말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랑 가장 마지막에 있는 디스커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여기를 지금 이런 주제와 요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도를 반드시 높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학술적인 텍스트에 익숙해지는 어떤 정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이 N수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평가의 기조에 맞게끔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어에 대한 역량이 당연히 중요했었지만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고려대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번 2025학년도부터 면접이라는 게 부활해서 원래는 학사 편입 학생들만 면접을 보았었는데 이제는 일반 편입 학생들도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준비시키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강조를 했던 내용 중에서 영어 역량에 관련된 질문들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 질문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 성적 증명서를 보니까 영어 수업 들은 것이 거의 없는데 우리 학교 오면은 영어 수업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거 들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제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저 영어 할 줄 압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때 그럼 영어 증빙서를 왜 제출 안 하셨죠?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교수님들이 영어 수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는 영어 수업에 대한 어떤 익숙도를 통해서 우리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역량들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역량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영어 역량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애초에 내가 선택 서류라고 해서 영어 안 해도 되니까 난 영어 버려버리고 논술만 준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절대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영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시험 문제로 그냥 출제를 해버리죠. 그래서 영어 지문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이거를 정말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나 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컨대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나를 평가하시오 라고 했을 때 제시문 다가 영어 지문이었다면 이걸 요약하라는 말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평가하라는 거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문제가 바뀌었죠. 제시문 다를 요약하고 가와나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제시문 다의 영어 지문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명확하게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혹여나 이번 연도에도 동일하게 영어 지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요약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평가하시오라고 나왔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영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어 지문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분량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키는 것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는 거죠. 편입 기조를 봐보시면은 대다수가 논술 열심히 준비해라, 논술 열심히 하면은 최종에서 서류가 조금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기조를 보았을 때 영어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과 더불어서 학술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익숙도가 높은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연대와 고대 둘 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기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편입 TO입니다. TO에 따라서 사실은 전략 자체를 다르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설학과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신설학과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요새 뭐 AI다 아니면은 빅데이터다 이런 거를 통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야, 대학들이 이런 과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정원보다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증원해도 돼라고 승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설학과 증원 문제에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갖고 있는 입학처의 스탠스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10명을 증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10명에 딱 맞게끔 학생들을 뽑아요. 그러면 정원 내에서만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뽑았던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 100명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10명 증원된 인원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여기가 손해될 게 없어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10명 증원 시켜주는 거를 플러스 알파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도 고대에서는 12명 뽑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100명을 뽑았던 그 정원에서 기존 플러스 10명을 잡고, 그리고 12명이니까 2명이 비는 거죠. 그 2명을 기존 정원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기존 정원은 98명이 되고 2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설학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디서 빼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소속 변경이나 아니면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변경 TO나 편입 TO가 매년 고려대학교에서 감축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가 갖고 있는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스탠스에 맞게 전략을 구축하시는 게 맞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느냐? 먼저 연세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 TO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있었던 정원에서 갖고 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편입 TO가 아마도 이번 연도도 비슷하게 모든 학과의 TO가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지망하려고 하는 학과가 교육학과라면 그 교육학과를 고려대를 중점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를 중점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나는 교육학과를 위주로 준비할 거야. 그러면은 그 기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이 달라지고 들어야 하는 영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 이것도 달라질 거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TO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물며 경영학과라고 하더라도 이번 경영학과 일반 편입 학생 딱 한 명 뽑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고려대만 잡고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픽스를 시켜놓고 준비를 할 수는 없고, 연세대를 픽스를 시켜놓고 고려대는 TO를 나오는 거 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플랜 B, C를 만들어 놔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는 정말 꿀팁이니까 이거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연세대 고려대에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논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논술 이야기를 넣고 싶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논술 강사면 당연히 논술 강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논술이 중요하니까 논술만 잘하면 된다. 너 서류 약해? 그러면은 서류 그거 내가 논술 가르쳐줘서 논술 점수 엄청 높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걸로 서류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저한테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모두 다 알 겁니다. 논술은요 정말로 어느 정도 반열까지만 오르면 돼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N수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다 보니까 논술이 지금 조금 어려워진 경향성이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가서 풀기가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논술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학생들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상대평가니까 논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상대들이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 반열의 중간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1차 합격은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물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논술에 대한 실력 역량을 6.5 정도까지만 만들어도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논술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순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상대들이 사실상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논술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셔야지만 6.5 정도까지 되는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 6.5라는 것이 사실 너무 주관적이기는 해서 제가 생각한 6.5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로 완전히 1등이 되게끔 준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성적 증명서입니다. 성적 증명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점수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돼서 그 학과와 연계되는 어떤 수업들을 들어왔느냐, 그리고 내가 그 성적 증명서 상에 내가 지원하는 어떤 학과와 강의성이 연결될 만한 수업들의 성적들이 좋냐,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 아니라 그런 수업들의 내용들이 좋냐, 그럼 내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어떤 수업을 듣는 것이 좀 더 내가 편입을 했을 때 강의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모든 학과들을 제가 다 얘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진 못해요. 이 부분은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교육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교육학과와 연관되지 않은 간호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거는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교육학을 들으시려면 당연히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동 심리나 청소년 심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요소를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당연히 대학의 수준을 밟아오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영어 역량이에요. 이 영어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공인 영어 성적을 취득해 놓는 것은요,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 당연한 거라고 보여져요. 정말 이 영어에 대한 공부와 역량은 반드시 키워놓으셔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엔 연대와 고대를 들어간다면 연대와 고대 안에서 듣는 과목들이 사실상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에 대한 수업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고 가려면 이렇게 영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대외 활동 관련된 얘기를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대외 활동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인 영어 성적을 좀 더 높여라. 근데 나는 논술도 어느 정도 됐고 공인 영어 성적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놨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다 보유했다고 했을 때 그때 대외 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대와 고대 2026년도 준비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연초에 찍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연초에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지금 걸어왔던 발자국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영어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을 듣는 거라던가 계절학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